Our oxygen tanks won't last forever. And in the end, the sea is not going to spare us. All human beings must be provided with fish's gills. 핵전쟁이 일어나 지상의 모든 식물이 사라진 지 수십 년. 더는 산소를 만들어낼 수 없던 지구는 생명이라곤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지옥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며 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삶에도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 인류는 지상을 버리고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심해로 들어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아가미를 달고 있는 새로운 인류가 필요했죠.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었고 그 작은 가능성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치던 가능성, 그 편린을 목격한 청소부 줄리엣. 물론 인류의 존속이니 뭐니 그런 연구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에게 있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희망보다는 눈앞의 사소한 행복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지만 말이죠. 그런 소확행을 얻을 수단이 망가졌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데려온 그것의 정체가 궁금했던 줄리엣은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연구실에 늘어진 선열과 각종 실험 도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으며 살 길이 보인다는 둥 연구원들의 이빨린 소리도 힘을 잃어갈 무렵 가능성, 그 자체를 마주한 인류는 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마지막 잡이라도 되는 듯 정말로 우연히 잡아들인 인어. 이는 말 그대로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바닷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갈 최초의 인류라는 의미의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다만 이를 마주했다 한들 그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청소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작은 사회의 권력자들의 몫이었으니 말이죠. Incredible. When's it ready? Tomorrow. Tomorrow? Why? We need to clean. And what's she wasting oxygen for? Oh. I need its skills tonight. Not tomorrow. Tonight. God fucking animal. Get a move on, you. I've waited long enough. 사실 인류에게 아가미를 달아주겠다는 인간들의 연구는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고 인어의 존재는 실험의 마지막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인류의 염원이 내일이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를 위해 아담을 물건처럼 다루는 연구원들의 모습에 줄리엣은 선반에 낭자한 피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My God. What have they done? 희망이라곤 해도 괴물과 다름없는 미지의 생명체 하나와 인류의 미래,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 따위 생각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All Beacon personnel, please report to Cutting Lab 8. We're going to start the operation.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줄리엣 역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하죠.
To hell with this. 야, 그냥 편하게 보내줄라 그러나? 줄리엣은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에도 불구하고 아담만을 구한다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Yeah, no, fuck. Oh, girl, it's taking. Joseph, the girl, she's taking the other. Security, security. Joseph, the girl's taking the other. 왜냐하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연구원들의 말 속에는 오히려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을 제외하면 숲이나 바닷속 생명체 등 그 무엇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미 한 번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한 인류. 그들은 또다시 바다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줄리엣은 진정한 의미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듯한 두려움, 지상에 남아있는 인류에 대한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압도적인 파괴와 폭력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바닷속 생명의 빛을 두 눈으로 바라본 순간 어째서인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의 빛과는 달리 오직 생명, 그 자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이었죠. 그 빛은 점차 커져 그녀의 주위를 밝혔습니다. 지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빛이 날 수 있었던 해저의 아침이었죠. 물론 줄리엣은 그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줄리엣을 향해 자신과 세상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먼저 사라지는 인간이라는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소재로 많이들 나오는 핵전쟁으로 인한 디스토피아 세계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인류를 향한 희망찬 메시지가 아닌 인간의 멸종,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세상의 존속이라는 줄리엣의 행동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마무리된 단편 영화 더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2017년에 개봉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장편 영화 더 쉐이프 오브 워터를 한때 표절 논란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금세 가라앉기는 했지만 인어가 연구소 안에 갇혀 실험당하고 성소부위를 하는 인간 여성이 이를 구출한다는 등 설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리뷰 허락을 받는데 상당한 난항이 있던 작품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감독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포기하고 있던 와중 제작사를 통해 감독님과의 연락을 요청해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웠던 점은 이 영화의 제작사가 암스테르담 예술대학이더라고요. 네, 이 단편 영화는 당시 학생이셨던 마크 놀캠퍼 감독님께서 제작하신 작품으로 학생 실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퀄리티에 더욱 열심히 연락을 시도한 결과 거의 1년 반 만에 연락이 닿아 리뷰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 괄호 열고 오직 인간만을 포함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인원을 포획해 사람에게 아가미를 달아 바다로 들어가려는 인류, 그런 인류가 지구를 황폐해야 한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줄리엣.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멸망시킴과 동시에 세상을 구한 줄리엣의 행동을 과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